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이 김현승 씨는 종교적인 시를 많이 쓰시는데요.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뭐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눈물이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눈물이에요, 제목이. 보통 우리가 제목에서 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냐면 시적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덜은 뭐 가끔은 뭐 때때로는 이런 의미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옥토라는 것은 기름진 흙이죠. 기름진 땅, 기름진 흙, 흙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생명이고죠. 생명이고 싶다. 왜? 이게 왜 중요해요? 화자가 원하는 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생략법 쓰였고요. 자, 그래서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는 거예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가지도 않았다. 어떻단 얘기예요?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완전 무결한.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그러니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제목이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완전 무결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긍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눈물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그래. 나의 모든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중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여기서 나중지닌 것이라는 건 전부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닌 전부. 내가 지닌 것의 전부도 오직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는 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뭐 이런 말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바치라 하신다면 신께서 나에게 너의 가장 값진 것을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내가 지닌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눈물이다. 지금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물이 나의 완전 무결한 모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임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이라는 건 뭐야? 꽃이라는 건 뭐 기쁨, 뭐 긍정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꽃이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꽃이 시들었다는 건 부정적 상황일 거 아니야, 그죠? 꽃이 긍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당신은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이해돼요? 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지만 사실 신은 그 사람이 잃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꽃이 핀 자리에 원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쁨 그것이 시든 것을 보시고 당신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 당신은 신이고요. 절대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님들아. 지금
이 웃음에 대응되는 게 꽃이고요. 그죠? 열매에 대응되는 게 눈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연과 요 연을 비교했을 때 웃음은 작은 가치인 거고요. 작은 가치. 그죠? 갈치. 맛있겠다. 그죠? 작은 가치이고요. 눈물은 큰 가치. 웃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직 이 시에서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이 단어를 오직 이 시에서만 이 시인만 이 눈물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의미, 기쁨보다 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눈물은 순수입니다. 순수. 나의 순수함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순수나 또는 뭐 가치, 순수한 가치, 뭐 진실된 가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완전 무결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당신 그 신께서 나에게 꽃이 시든 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지어주셨다. 나에게 순수함을 내려주셨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아들이 곧 뭐예요? 꽃, 웃음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 이게 바로 꽃이 시들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웃음이 끝났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죽으면서 너무 슬프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신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가치를 주셨다는 거야. 그런 시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 꽃이 시든 것이고 웃음이 끝난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께서 나에게 더 큰 가치를 주셨다. 뭐 이런 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화자는 뭐 나예요. 나고요. 상황은 꽃이 시들었고 웃음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상황이죠. 네, 어떤 기쁨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서 및 태도는 신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뭐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표현상 특징은 대조적 시어를 사용했다. 대조적 시어. 그래서 뭐 웃음이나 눈물, 그 다음에 꽃이나 열매.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웃음이 부정이고 눈물이 긍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백체. 항상 독백체의 어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독백체는 혼잣말인데 내면이 드러나요. 이게 독백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어체. 존댓말.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왜? 신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존댓말로 사용하니까 경건한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춘수의 강우입니다. 이 시도 좀 단순해요. 뭐 어려운 시는 아니고 내용도 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밑에 보기를 한번 볼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가족과의 사별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이거 눈물이죠. 눈물은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고, 나는 아내와의 사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별은 이제 죽어서 이별하는 게 사별이죠.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아내의 존재를 느끼다가 계속되는 부재의 확인으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인즉슨 이미 아내는 죽었어. 이미 아내는 죽었고 이미 아내는 죽었는데 이제 그걸 부정하고 있다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없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통해 부재의 반복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결국은 슬픔으로 끝나는 뭐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가 반복됩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계속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임의부재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아내의 부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아내가 밥상은 보통 이제 아내가 차리니까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 후각적 이미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임의 부재 상황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부재. 그래서 안 들리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깐 이제 사라졌을 때 옆구리 담괴가 있어서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나 보죠. 그때처럼 그런 건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데 왠지 이번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불길함 이런 걸 드러냅니다. 이미 이제 죽은 걸 알고는 있어요. 사실 시를 쓸 때 죽음을 암시하는 거고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이 비는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상화는 이제 형상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픔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을 비라는 형상이 있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결국 이제 그 슬픔이죠. 예. 그래서 별 내용 없죠. 아내의 죽음, 사별로 인한 슬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B는 요겁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이거죠. 온다, 거린다, 죽는다, 퍼붓는다, 한다. 전부 다 현재 시제 서너멀 어미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문장 종결도 맞습니다. 담담하게 묘사인가? 이거 담담한 묘사인가요? 비가 온다, 기웃거린다, 풀이 죽는다. 이게 묘사인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상황을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그렇게 퍼붓는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왜냐하면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는 묘사가 아니죠. 상황 묘사 아닙니다. 이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 묘사라고 할 게 비가 온다밖에 없는데, 그죠? 이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A를 볼까요? 불완전한 문장 종결을 통해 시적 여운을 전달하고 있다. A를 보면 요거죠. 불완전한 문장 종결 이거 생략법 쓰였고, 그죠? 여기도 이쁜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종결 맞습니다. 뭐 불완전한 문장 종결이니까 시적 여운도 맞기는 해요. 근데 요게 좀 걸리네요. 이 상황 묘사가. 딴 거 볼까? B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할 리듬감 부여. 비가 온다, 거린다, 죽는다, 한다, 퍼붓는다. 유사한 문장 구조인가 이게? 그렇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미가 반복 쓰는 건 맞는데 그러면 앞에도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뭐는 뭐뭐 한다, 뭐는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 현재형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의 사연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다른 인물의 사연을 제시한 거 아니죠. 헛소리죠.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근데 이거는 B와 달리기 때문에 A에 있어야 되거든요. A에 시간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틀렸어요. B는 A와 달리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자꾸 상황 묘사를 얘기하네. 난 뭐 상황 묘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암시한다라는 말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확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뒷부분이 틀렸고요. 5번밖에 될 게 없긴 하네요. 예, 이게 좀 전 걸리긴 하는데 여기선 이걸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기억 눈물이죠. 내면적 성숙을 이끈다. 이제 눈물이 어디 갔어? 이게 이제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면적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도 좀 애매해요. 내면적 성숙을 이끈다? 이끈 건가? 그냥 이게 내면적 성숙 아닌가?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 눈물 자체가 내면적 성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면적 성숙을 이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내면적 성숙을 이끈다가 맞을까? 그다음에 니은은 화자의 내면적 슬픔. 이거는 뭐 충분히 적절합니다. 여기서 요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걸 또 봐야겠네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아니죠. 일단 얘는 내적 갈등은 내적 갈등인가? 비가 온다. 슬픔이니까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있구나. 얘는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요거는 영혼의 성숙, 뭐 내면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이한 현실, 뭐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니은은 현실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거는 니은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시 자체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선택지들은. 그 다음에 기억은 원망, 원망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게 답이 될 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이거 왜 틀려? 이러면 다른 게 틀려서 뭐 다른 게 틀린 게 없어서 이거 썼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맞아. 오케이. 그럼 3번이 답인 이유는 뭔데? 그 답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하고가 다 틀리다고 해서 3번이 맞는 건 아니죠. 3번은 최소한도로 적게 틀려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맞으니까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내면적 성숙을 이끈다인데 이 이끈다는 표현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내면적 성숙은 맞죠. 이건 뒤에는 맞으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시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나의 전체와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것은 화자가 의탁하고자 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신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의 전체를 이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죠. 이게 신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흠도 티도 금가지하는 나의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아니라 신께 바칠 무언가입니다. 내가 신에게 바칠 무언가.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따질 필요는 없고 둘 다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신에게 바칠 가장 값진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